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1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칠튼 콜번 어널러지, 지난 시간에 수정된 레이놀스 어널러지 설명드렸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연 대류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 대류는 강제 대류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강제적으로 유동을 발생시키는 거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강제적이라는 것은 뭐 팬이나 액체 같으면 펌프 이런 걸 동원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온도 차이가 존재하면 밀도가 달라지고 밀도 변화가 생기고, 밀도 변화가 생기면 부력이 발생할 수 있다. 부력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뜨거운 표면에 있는 TS, 예를 들어 100도씨 뜨거운 표면, 여기는 20도씨 공기, T 무한대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뜨거운 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는 100도 가까이 가겠죠? 이쪽은?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이런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온도 구배가 존재하는 영역,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타고 유체가 가벼워지고 이쪽은 무거우니까 이쪽을 타고 유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밑으로. 이런 순환이 일어나. 그쵸? 그렇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표면 입장에서 보면은 유동이 발생해서 쓸고 지나가면서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잖아. 그쵸? 이게 속도가 나와요. 아주 저속이긴 하지만. 네? 주로 뭐 1m/s 될까 말까요? 아주 빨라봐야. 이게 아주 저속 유동이니까 열전달 계속 작아요. 어떤 경우는 무시할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무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제 대류는 결국 Q닷을 열전달률을 알려면 열전달 개수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실험적인 식이나 이론적인 식을 동원해서 너셀 넘버의 형태로 구한다. 그래서 이걸 구해서 열전달 개수를 구하고, 이걸 구해서 Q닷을 구한다. 그래서 보통 형태가 개수가 있고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의 몇 승, 프렌틀 넘버의 몇 승,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 대류도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너셀 넘버를 알아야 되겠는데, 너셀 넘버는 이제 레이놀스 넘버를 우리가 주 파라미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레이놀스 넘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차원수가 하나 도입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입된 것이 결국 이 부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부력 때문에 유동이 발생해. 저쪽에서는 속도가 발생해. 강제 대류에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μ분의 VL 또는 뭐 풀었으면 μ분의 로우 VL, 이렇게. 이건 동점성계수, 이건 그냥 점성계수. 그래서 여기 점성력분의 관성력, 이게 이제 레이놀스 넘버의 의미였다면, 자연 대류에서는 유체 유동이 이렇게 부력 때문에 발생해요. 부력 때문에 생기는 그 유체 유동과, 또 역시 표면에서의 점성력 때문에 저지가 되겠지? 점성력 때문에 유체 유동을 방해하고, 유체 유동을 증강시키고 방해하고, 여기 관성력 때문에 유체 유동이 증강되고 점성력 때문에 방해되고, 이 B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크면은 난류에 가깝고 작으면 측류에 가깝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부력이 커서, 즉 온도차가 커서 밀도차가 커지고, 부력이 커지면 속도가 생겨서 위로 더 잘 간다. 부력이 클수록
중요한 파라미터. 그리고 정성력이 여전히 그 유동을 방해하는 그것을 정의를 했는데 그 이름이 그레쇼프스예요. 그레쇼프스. 그레쇼프스를 그레쇼프 넘버. 요걸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지. 이게 키포인트야. 부력에 대해서 내가 설명 안 할게요. 부력.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그 유치역에서 했으니까. 부력.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거 있잖아. 뜨거운 물에 내가 사우나탕에 쫙 들어가면은 뭔가 나를 들어 올리는 뜨는 힘을 느끼잖아요. 그게 부력이야. 그 뜨는 힘이 얼마인지를 아르키메데스가 깨닫고는 유레카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나왔다잖아. 그거 기억나죠? 내가 이전 시간에 예전에 했을 텐데 어느 왕 이름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왕이 어느 날 딱 출근을 했는데 이 왕관이 자기가 쓴 왕관이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꼭 가짜 같아.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왕관이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이게 진짜인지 여부를 좀 누가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스마트한 사람, 최고의 학자를 불러와. 그러니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왔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제 약간 각색을 해서 말하자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좀 한번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 명령을 하는 거지,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최고의 머리를 가진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낑낑거리면서 그걸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딱 깨달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면 사우나 가잖아.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놓고 뜨거운 물 속에 몸을 쫙 담그는데 몸이 가벼움을 느끼지. 여러분 평소에 다 느꼈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 평소 때보다,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물 속으로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고 그때 가득 채워졌던 욕조에서는 물이 빠져나갔어. 몸이 가벼워졌는데 동시에 물이 빠져나갔어. 그럼 내가 가벼움을 느낀 만큼이 물이 빠져나간 거겠구나. 그럼 부력의 크기는 내가 들어간 것 때문에 빠져나온 물의 무게쯤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디어는 첫 번째 아주 몰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극한까지 갔을 때 이제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하고 모르겠다 하고 이제 좀 슬로우 싱킹을 해야 돼요. 슬로우 싱킹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아이디어가 착 떠올라요. 그게 이제 몰입 관련된 그 연구자들의 그 공통된 결과인데 어쨌든 천재들은 되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력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력에 해당하는 거 점성력과 부력의 이제 이 단위의 크기가 맞춰지기 위해서 여기는 뮤를 썼는데 뮤의 제곱을 써주고 요거에 레이놀스 넘버의 제곱 정도에 해당하는 값들로 그레시브 넘버는 대략 레이놀스 넘버의 제곱쯤에 해당하는 수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점성력의 제곱이고 여기 부력에 해당하는 건 뭐야? 부력은 원래 뭐야? 부력은 보이언시 포스는 밀도차가 생기면 생긴 밀도차만큼 뜨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도차 곱하기 볼륨 하면은 이게 M에 해당하는 델타 M에 해당하지. 델타 M에다가 G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부력에 해당해요. 부력 두 개의 그 밀도차가 존재할 때 생기는 부력.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지. 그래서 그레쇼프 넘버 우리 교과서에 그레쇼프 넘버만 잘 이해하면 이제 끝납니다. 교과서에 최종식을 보면 어디 갔어? 331페이지 나오죠? 331페이지. 331페이지. 점성력분의 부력. 그래서 여기 부력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단위를 맞추려면 여기에 로분의 델타로로 처리를 해. 로분의 델타로. 그래서 여기에 부력이 이제 로분의 델타로 곱하기 볼륨 곱하기 G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델타 밀도의 차이 나누기 원래 밀도, 기준 밀도 곱하기 그 다음에 G 중력 가속도 곱하기 최적. 최적이니까 어떤 길이의 특성 길이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부력을 조금 더 온도차로 바꾸고 싶으면 밀도차는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여기 표면 온도와 멀리 떨어지는 온도이기 때문에 저 밀도차를 온도차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밀도를 찾아가지고 저기 집어넣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넘버에 델타 로에 해당하는 것을 온도로 이제 환산하고 싶어. 온도로 환산한 결과는 뭐냐면 델타 로는 로 곱하기 기준 밀도에다가 최적 팽창 개수를 곱하고 온도차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최적 팽창 개수 이거 정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최적 온도가 올라가면 최적이 커지잖아. 또는 밀도가 감소하고 최적 팽창 개수 온도가 증가하면 최적이 팽창한다. 최적 팽창 개수 거기다가 밀도를 곱한 만큼이 이제 밀도의 변화다. 그래서 밀도의 변화 대신 온도로 환산한 요 값을 넣어주면 돼. 그러면 그레이션 넘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레이션 넘버가 여기 아까 델타 로분의 로 곱하기 G 곱하기 볼륨 길이의 3승 그 다음에 이쪽은 동점성 개수의 제곱 이렇게 B로 해야지 무차원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 델타 로의 얘가 뭐야? 얘가 베타 델타 T지. 네? 베타 델타 T. 그러니까 델타 로 대신에 베타 델타 T로만 치환을 해요. 그 다음에 G를 어디다? 여기다 쓸까? G 뒤에다 쓸까? G 곱하기 L의 3승 이렇게 정의가 돼요. 교과서에 이유제분의 G 베타 델타 T L의 3승 G 베타 맞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동점성 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G는 상수니까 중력 9.8 이거 먼저 써주고 이 베타도 일종의 물성이나 마찬가지야. 최적 팽창 개수 공기의 최적 팽창 개수는 얼마 물론 온도에 따라 좀 변해요. G 베타의 델타 T 이러면 밀도 변화가 된다. 이게 밀도 변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길이의 3승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표면 온도 TS가 알려져 있고 TS는 100도다. 그 다음에 이쪽 멀리 떨어진 온도 T 무한대는 20도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여기 서멀 바운더리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유동이 생길 거다. 그랬을 때 이 온도차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G 최적 팽창 개수하고 이 물성만 찾아서 대입하면 돼요. 그때 그럼 물성을 100도 기준의 물성을 쳐야 되겠어? 아니면 20도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지 보통? 그냥 평균값을 쓰죠. 요 바운더리, 요 필름, 이거 하나의 필름 덩어리라고 보고, 막이라고 생각하고, 필름 템퍼러처라고 온도 9배가 있는 그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고 이거의 평균 온도를 잡아서 대표 온도를 이 정도로 잡는 거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으면 이것과 이것의 중간값 그래서 2분의 1의 표면 근처의 표면 온도와 멀리 떨어진 온도 이렇게 잡고 여기에 대해서 물성들을 찾아서 집어넣어요.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특성 길이는 이제 뭐 수직평판 같은 경우는 이 평판의 길이로 한다. 구 같은 경우는 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 구의 직경으로 한다. 뭐 몇 가지 룰이 있어. 그것만 이제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표에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야? 이제는 관계대로해서 레이놀스 넘버의 몇 승, 크랜트 넘버의 몇 승 대신에 이제 그레이쇼프 넘버의
몇 승 프렌트 넘버에 몇 승으로 간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더 편리한 것은 이 m과 n이 거의 같아요. 다행히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C에 그레이션 넘버 곱하기 프렌트 넘버에 뭐 m승 이런 꼴이 거의 대부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예 이걸 이름을 또 하나 만들었어.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자꾸 나와. 헷갈리게. 그래서 요거 곱한 거 어차피 이건 물성이니까 알파 네노 그레이션 넘버 앞에서 정의한 그 의미 있는 그레이션 넘버에다 물성 하나를 곱해서 새로운 무차함수를 만들었어요. 그걸 레일라이 넘버라고 불러. 이게 또 유명한 과학자인데 레일리 또는 레일라이 넘버라고 해서 레일라이 수의 m승 이런 걸로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331페이지 봐. 331페이지 보면은 그래프 정의가 나와 있죠? U 제곱분의 G 베타 델타 T의 특성 길이의 3승. 우선 그걸 이해를 하고 그게 부력 나누기 점성력이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332페이지 표면 위의 자연대류의 기본적인 형태가 7-16에 나와 있어요. 여기 너셀 넘버는 그레시엄 넘버 곱하기 프렌틀 넘버의 n승. 그래서 그냥 그걸 통으로 레일라이스의 n승. 그죠? 레일라이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레일라이스로 나오고 어느 책에 따라서는 이걸 계속 별도로 가는 책도 있고 이걸 그냥 레일라이스로 대체해서 가는 책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 용어가 있으니까. 나 같으면 그냥 그레시엄스로 하면 더 이 관계대류와 짝이 되니까 관계대류 레이놀스 넘버, 프렌틀 넘버, 자연대류는 그레시엄 넘버, 프렌틀 넘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자꾸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는 이 선배를 예우해서 그래 레일라이라는 분의 그 위대함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대에서 자꾸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들 유명하면 여러분들 이름 붙이는 게 이제 나올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레이놀스 넘버와 비견되는 게 그레시엄 넘버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건 U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레이놀스 넘버하고 그레시엄 넘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평판이 같으면 이제 속도가 이게 되겠지? 평판이면은. 이거하고, 그레시옵스는, 그레시옵 넘버는, G 베타, 델타 T, 그 다음에 볼륨, 길이의 3승. 이렇게. 물론 이제, 길이가 어떤 길이냐 이게 중요하죠. 특성 길이 캐릭터 랭스. 근데 이 방안에 난로가 있어서 자연재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봐. 그리고 저 옆에 또 선풍기도 돌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재료도 있고 관계재료도 있지. 그렇죠?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그러면은 이게 자연대류가 더 큰지 강제대류가 큰지를 판단해야 돼. 그렇겠죠. 그래서 한쪽이 너무 크면 그냥 작은 건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 두 개가 비슷비슷하면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제대류가 크냐 둘 다 존재할 경우에 이 크기를 비교해서 강제대류가 훨씬 큰지 아니면 자연대류가 오히려 더 큰지 아니면 거의 같은지. 그래서 강제대류가 훨씬 크면 자연대류 무시하고 그냥 너셀 넘버, 레이놀스 넘버, 프렌틀 넘버 그 식으로 쓰면 되고 강제대류가 훨씬 작다. 그 자연대류만 도미넌트하다. 그러면 그레시엄 넘버, 프렌틀 넘버 식으로 구하면 되고. 근데 해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얼추 비슷해요. 대략 비슷해. 그러면 둘 다 함께 고려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강제대류, 이건 자연대류, 이건 혼합대류. 믹스트 컨덱션.
이런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강제 대류가 되는 거고, 강제 대류로 얘를 무시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강제 대류가 훨씬 작을 때, 자연 대류가 크면 이거 자연 대류라고 해서 자연 대류만 고려하면 되고, 두 개가 비슷하다, 크기가, 오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건 믹스트 해야 되겠지? 혼합. 둘 다 계산해야 돼요. 혼합 대류. 그럴 때 비교를 할 때 그러면 어느 게 큰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돼. 레이놀스 넘버하고 그레이션 넘버하고 비교해야 돼. 그래서 관계대류 대표 주자는 레이놀스 넘버니까 레이놀스 넘버하고 자연 대류의 대표 파라미터는 그레이션 넘버니까 얘를 비교하는데 그냥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양을 봐. 점성력분의 관성력, 점성력분의 부력이지만 여기는 제곱이잖아. 제곱이니까 얘 제곱을 해줘야지 이게 대등인 수준이 되겠지.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의 제곱과 그레이션 넘버를 비교를 해. 비교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크면 관계 대류가 도미넌트하다. 반대로 이렇게 크면 자연 대류가 도미넌트하다. 거의 비슷하면 둘 다 고려해야 된다. 혼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침리에서 난류로 가는 천이 레이놀스 넘버 있죠. 천이. 천이 레이놀스 넘버. 기억나요? 크리티컬 레이놀스 넘버. 크리티컬 레이놀스 넘버. 평판에서는 얼마야? 평판에서 크리티컬 레이놀스 넘버.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가 되면 난류로 바뀐다고 했죠? 평판의 경우에. 관내 이동에서는 2300이었고, 평판 이의 외부 이동에서는 50만 점 된다고 했잖아요. 5 곱하기 10의 5승. 근데 부력에 의해서 난류가 될 수도 있어요. 부력에 의해서. 그러면 어쨌든 그때도 이 그레이션 넘버 가지고 난류 조건을 찾아야 돼. 크리티컬한 값. 그래, 이것은 10의 9승 정도로 봐요. 저거의 제곱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지. 10의 9승이면 얼마야? 10억인가? 10억. 10억이네. 10억. 이건 50만. 그래서, 그레이션 넘버가 10의 9승보다 작으면 충류, 10의 9승보다 크면 난류. 평판에서. 강제 대류에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50만보다 작으면 충류라고 하고 50만보다 크면 난류라고 해서 충류에 해당하는 식, 난류에 해당하는 식 썼죠. 마찬가지로 그레이션 넘버가 10의 9승보다 작으면 충류, 10의 9승보다 크면 난류 해서 충류식, 난류식으로 나뉜다. 알겠죠? 그래서 평판 기준으로 했을 때 평판 기준으로 했을 때 왜 이 강제대류에서 충류, 난류, 평판 이거 했었잖아요. 이제 러셀 넘버 특성 길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얼마였지? 암기하면 좋은데 레이놀스 넘버에 0.5승 스트레스 넘버에 3분의 1승이 했고 난류였을 때는 여기 C1 있고 C2가 있고 레이놀스 넘버에 0.8승 스트레스 넘버에 3분의 1승 이렇게 됐어요. 부력은 이제 주로 대표가 수직평판, 수직평판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부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수직평판의 경우에 충류, 난류, 충류일 때 러셀 넘버식은 자연대류에서 여기 C1에 그레이션 넘버에 몇 승, 그다음 프렌틀 넘버에 몇 승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지수가 같이 나와요. 가치가 보통 충류에서는 이게 3분의
3분의 1승인가? 교과서에 봐요. 층위에서는 10역승보다 작을 때는 4분의 1승, 좀 더 작은 것이지. 여기하고 경향성이 똑같아. 지수가 더 작아요. 층위일 때 작고 날릴 때는 이 메인 파라미터 지수가 커져. 그래서 층위일 때 수직평판에서 지수가 4분의 1이었다가 0.25였다가 난류가 되면 C2 요 앞에 값은 좀 달라지고 GR 곱하기 프렌틀 넘버의 3분의 1승 좀 커지죠. 경향성이 비교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야. 비교하라고. 특징이 이걸 이제 대표적인 수직평판에 대해서만 하나 암기해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책에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다 암기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할 필요도 없고 이 가장 쉬운 형태의 대표급들만 대략 어떤 정도의 형태를 갖는다. 그걸 서로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다음에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강제대류에서는 레이놀스 넘버와 프렌틀 넘버의 함수인데 층위에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0.5승인데 날개에서는 0.8승으로 증가하더라. 레이놀스 넘버 영향이 증가하더라. 자연대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직평판을 가장 대표급이라고 하면 수직평판에서의 자연대류가 일어났을 때 너셀 넘버는 그레시브 넘버와 프렌틀 넘버의 이 지수가 항상 같게 나와. 이상하게 같게 나와서 그냥 그레시브 넘버의 4분의 1승, 프렌틀 넘버의 4분의 1승 또는 통으로 4분의 1승. 그래서 이걸 레일라이스라고 하죠. 레일라이스의 4분의 1승, 레일리 또는 레일라이스의 4분의 1승. 날릴 때는 더 커진다. 3분의 1승. C2의 레일라이스의 3분의 1승 커진다. 이해됐죠? 이제 수평일 때는 어떠냐, 또 실린더에서는 어떠냐, 구에서는 어떠냐, 이제 다양한 식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하나하나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준비만 하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 때 대표 문제 하나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 자연대류에서 그레시브 넘버 곱하기 프렌틀 넘버 또는 레일라이스를 구하기만 하면 바로 너셀 넘버가 나온다 하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